자, 이제 딱 일주일 7일 남았습니다. 4.15 총선. 지역별로 판세 전망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최근에 양당이 밝힌 목표 의석수의 변화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130은 일단 뭐 속된 말을 이제 깔고 플러스 알파를 예상해 보겠다. 그러니까 넘기겠다라고 자신하는 것 같고요. 이진복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장 110석에서 130석. 그러니까 양당 모두 130석을 지역구에서 거두면은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의 출처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민주당은 전망치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일단 130석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뭐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그러나 저는 물론 높게 잡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7일 남은 동안도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렇죠. 정말 겸손하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런 일 때문에 자만하다가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수성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라남도나 호남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민의당이 녹색 바람을 일으키면서 거기 대부분 국민의당 출신들이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구를 안 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그쪽에 있는 지역을 가져온다는 계산을 하게 되면 기존 좌석 플러스 의석 플러스 약 한 130석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건 여론조사 결과에 지금의 상태 여론조사 결과에는 어느 정도 뭐 설득력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너무 자만하다간 도리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기대는 하되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맞는 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의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에 영향을 미치는 막말 때문에 결국에는 후보직을 팔을 남기고 낙마하게 되는 사태도 있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병장이 제대를 앞두고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런 관리 차원의 시간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반대로 통합당에서는 지역구에서 일단 100석 정도가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것을 이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현실 판단을 냉정하게 내린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특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인식일 겁니다. 뭐 샤이 보수나 샤이 야당표를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이 우위를 자신하는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많지만 양당 모두 경합이라고 밝힌 지역이 40곳보다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이 경합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상 경합으로 나오는 지역에서는 샤이 보수나 샤이 야당표가 결집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우위 지역에서는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아주 접전승부가 펼쳐졌을 때 의외로 야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다. 이런 계산 아래에서 지역구 뭐 110석에서 130석까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과반은 힘들더라도 1단까지는 또 노려볼 수 있고요.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과반도 자신한다고 밝힌 만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번 선거 어느 때보다 양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선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만 이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기감보다는 희망을 자극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경합 지역에서는 샤이 보수의 힘을 기대한다. 그 정도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호남, 영남 이 지역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K 우세 경합 우세, 민주당 12곳, 통합당 29곳, 보수더 빠진 TK에서는 통합당 우세 속에서 민주당 현역인 김부겸, 홍일학 의원이 지금 불안한 상황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고 28석이 있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싹쓸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이제 국민의당이 그때만큼의 2016만큼의 바람을 못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구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역 기반에 둔 그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최근에 이제 5% 내외에서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였던 이제 민생당 현역 의원 21명 있는 당인데 역시나 의석 정당 모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자신감을 이 지역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자, PK 지역 통합당이 얼마나 이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차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8석을 가져왔잖아요. PK 지역에서. 이보다는 더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왜냐하면 PK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PK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부분은 열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TK는 호남 지역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지분들이 있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지분이 있기 때문에 PK 지역 같은 경우도 물론 보수가 유리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얼마나 많이를 가져오느냐가 결국 이번에 원 구성에 또 국회의원 당선에 절대적인 숫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석을 사수하면서 한두 석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그것도 가장 저는 관심 가는 지역은 이현주 의원이 출마한 지역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가 원 구성에서 과반수 이상 넘어서서 130석 이상을 넘어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한 8일째 직접 이제 발로 뛰면서 종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반등이 과연 7일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정치 행보를 펼쳤어야 된다라는 안타까운 탄식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또 안철수 대표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뭐 중요한 야당 대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권이 목표인 정치인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정 지역의 지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한계를 두면 안 된다는 본인의 생각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고른득표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호남에서는 오히려 무소속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나 또 무소속의 김관영 의원 등이 후보로 출마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당선되면 민주당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으로는 민주당을 찍어주려던 이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인물을 보고 이 무소속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난번과는 다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민생당에도 거물급 정치인들이 있죠. 박지원 후보, 뭐 천정배 후보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과연 호남 시민들의 선택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돌풍에 쓰러져 나가서 세대교체가 될 것이냐 호남 정치가 그 부분도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 눈여겨볼 포인트들입니다.